여기 게임의 주인공 더스틴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발타자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더스틴과 발타자르는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놀고 잠도 잤으며 맛있는 것을 나눠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교통사고를 당해 깨어나지 못하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느 한 강아지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게임, 발타자르의 꿈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여러 견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견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더콜리부터 퍼그,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시바견, 마지막으로 저먼 셰퍼드가 있습니다. 저는 오프닝에서 등장했던 보더콜리를 선택했습니다. 꿈속 세상에서 발타자르를 반겨주는 주인공 더스틴. 의식을 되찾기 위해 꿈속 세상을 탈출할 방법을 묻는데요. 어쩐지 발타자르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네요. 발타자르의 말대로 냉장고를 찾으러 떠나는 우리의 주인공들. 강아지답게 소화 전에 영역 표시를 하면 저장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더스틴은 발타자르에게 길이 미끄럽다며 조심하라고 전합니다. 더스틴은 마치 유령처럼 떠다닐 수 있지만 아무것도 만질 수 없다고 하네요. 발타자르는 공중부양하는 소파를 타고 이 이상한 집을 헤쳐나갑니다. 더스틴은 혼자서 탈출하려고 해봤지만 항상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래서 발타자르가 찾아와 준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떠있는 탁자가 불안정해 보인다고 말해주는 더스틴. 줄타기는 또 어디서 배웠는지 열심히 달려가네요. 그 와중에 더스틴은 뜬금포로 작년 크리스마스에 같이 먹었던 치즈케이크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이없어하는 발타자르. 하지만 더스틴은 드디어 기억이 되돌아온다며 기뻐합니다. 강아지들은 큰 소음을 내는 영문모를 물건인 청소기를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발타자르가 청소기에 가까이 가면 겁을 먹고 달아납니다. 드디어 이 이상한 집의 보스인 뚱보고양이 리눅스가 등장합니다. 발타자르는 주변에 있는 탱탱볼을 이용해 리눅스를 맞추려 하고 부하고양이들이 나타나 방해 공작을 펼치지만 마침내 리눅스를 쓰러뜨리는 데에 성공한 발타자르. 하지만 기뻐하는 것도 잠시 괴물이 나타나 더스틴은 자신의 것이라면서 더스틴을 데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타자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섭지만 스스로를 다잡으며 더스틴을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순간 냉장고가 포탈로 이어지고 발타자르는 미지의 공간을 향해 가는데요. 포탈을 타고 도착한 곳은 길 잃은 개들의 숲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슴의 정령은 더스틴을 찾을 힌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뿔피리를 불라는 말을 남깁니다. 위험한 가시덤불을 지나고 찾아낸 사슴이 말한 마법의 유리는 바로 망원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스틴의 냄새가 남아있는 프리스비가 우주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머나먼 우주로 떠나기 위해 필요한 우주선 역시도 숲에 있다는 것을 망원경을 통해 찾아낸 우리의 주인공 발타자르. 그렇게 우주선이 있는 곳을 향해 멧돼지가 도사리는 숲에 왔지만 그곳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힘든 미로 같은 숲이었고 친절한 누군가가 두고 간 지도를 보며 빠져나갈 길을 찾아 나서는 발타자르. 한참을 헤맨 끝에서야 마침내 숲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도착한 또 다른 숲엔 더욱 힘든 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환각을 보여주는 버섯과 길을 가로막고 있는 퍼즐들, 수많은 난간을 헤치고 발타자르는 전설로 내려오던 나뭇 칼리버를 손에 넣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로 더스틴을 납치해간 악당을 물리치냐고요? 아니뚱인데요? 그리고 이번엔 우주선을 찾기 위해 아주 크고 우람한 나무로 올라가는 우리의 주인공 발타자르. 크고 우람한 나무를 지나오니 누군가가 발타자르를 반겨주는데요. 발타자르를 안심시켜주며 스스로를 세시케익스라고 소개합니다. 세시케익스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성취기관인 메이크업 위시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로블록스라는 게임의 캐릭터로 구현된 가성 장폐색증을 앓고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세시케익스의 도움으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발타자르.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주로 날아온 또 다른 강아지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라이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라이카는 소련의 우주 발사체 실험으로 최초로 우주로 날아간 강아지의 이름입니다. 서로 소개를 나눈 뒤 발타자르에게 소련이 보낸 또 다른 강아지냐고 묻네요. 괴물에게 빼앗긴 더스틴을 찾으러 온 것이라 말해주니 무전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며 우주에서의 생존을 도와주는 라이카.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소행성이 계속해서 진로를 방해하고 긴급정지 시스템이 없으면 끝없이 나아가는 무중력 공간인 우주는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외계인들마저 발타자르를 방해하게 되고, 하지만 더스틴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외계인들의 공격을 피해 무중력 공간을 헤쳐나가는 발타자르. 그리고 마침내 더스틴의 냄새가 남아있는 프리스비를 찾게 됩니다. 이제 괴물에게 잡혀간 더스틴을 되찾기 위해 지구로 돌아가려는데 지구로 돌아가는 여정 역시도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슈팅게임이 되어 무수히 많은 소행성들을 돌파하고 끝이 없는 외계인들의 공격을 버텨내어 마침내 발타자르는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더스틴을 구하기 위해 꿈세계에서 노력하는 발타자르를 뒤로하고 의사와 간호사는 더스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잡혀간 더스틴을 되찾아와야만 하는 상황. 지구로 돌아온 발타자르는 더스틴의 냄새를 쫓아가던 중 폭죽놀이를 하며 연을 날리는 마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우편 배달부를 발견하는 발타자르. 우편 배달부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강아지들의 습성을 10분 발휘해서 편지를 투척하는 빌리를 혼쭐 내줍니다. 우편 배달부도 실컷 혼내주고 나니 어느덧 더스틴의 냄새가 가까워지고 마침내 더스틴을 찾아낸 발타자르. 하지만 더스틴의 상태가 어딘지 이상해 보이는데요. 더스틴은 발타자르를 알아보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났던 장소로 무작정 달려갑니다. 더스틴이 다시 트럭과 충돌하는 순간 방금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오며 이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데요. 또다시 더스틴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갖가지 장애물들을 이용해 더스틴의 길을 막아두고는 무언가를 결심하는 발타자르. 그리고 스스로 아이스크림 트럭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다행히 꿈속 세상이기에 다치지 않았고 더스틴을 향한 발타자르의 사랑의 힘으로 더스틴의 영혼을 되찾는 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꿈속 세상을 지배하는 더스틴을 납치해간 괴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타자르가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고는 다시 더스틴을 데려가는 괴물. 내 잘못이 아니라는 더스틴의 말에 사랑의 힘으로 속박을 벗어나 괴물을 쫓아갑니다.
개법 워키라는 이름의 죄책감과 현신인 괴물과 최후의 전투에 임하는 발타자르. 무선 통신을 이용해 라이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우주에 남아있던 라이카는 발타자르를 도와 괴물을 폭격합니다. 그리고 사슴정령이 말해주었던 뿔피리를 불면 동물 친구들이 나타나 더스틴을 다시 데려가려는 괴물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괴물 역시 부하거미들을 이용해 발타자르를 공격하고, 이번엔 함께 던지며 놀았던 추억이 담긴 프리스비로 더스틴이 실력 발휘를 합니다. 마침내 괴물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인공 발타자르. 지금까지 인디게임 발타자르의 꿈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사일로 사이브 게임즈라는 2인 개발사에서 제작하고 배급한 퍼즐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스팀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2020년 3월 기준 스팀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네요. 플레이해본 결과 게임 선택 시에 여러 종류의 강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또 발타자르와 더스틴이 교감하면서 보여주는 추억들을 대사와 장면들을 통해 감상할 수 있어서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네요. 또 게임 조작이 쉬웠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한글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영어로 게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게임 조작으로 인해 지루함을 느끼기 쉽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게임 방식이 루즈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퍼즐 플랫포머 게임을 좋아하고 커여운 강아지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강아지와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스토리가 참 감동적이고 따뜻한 결말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인디게임을 소개하는 채널 인디게임맨이었습니다.